파리 지하철 정지, 뉴욕 메트로 60% 감축, 베를린 완전 마비.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이 시간표 그대로 운행 중입니다. 믿기시나요? 그 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철도의 자존심이었어요. 베를린 지하철 자동 제어 인공지능 설계를 책임졌죠. 우리가 세계 인프라의 기준을 만든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전력 위기로 독일 지하철이 절반 정지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럽 위기 회의에서 놀라운 소문을 들었어요. 한국만이 정시 운행을 지키고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지연율 0.2%, 1초도 틀리지 않는 정시 운행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두 눈으로 본 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이 전 세계를 울렸다고 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한국이 유일하게 완벽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독일 철도의 자존심이었던 제가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서울.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기술 너머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그때 그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나 마이어, 독일 연방교통부 기술자문관입니다. 15년간 유럽 철도 시스템 설계에 참여해왔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를린, 작년 12월이었어요. 전력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저는 베를린 지하철 통제센터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전광판에는 빨간 불빛이 가득했어요. 운행 중단을 뜻하는 신호들이었죠. 슈미트 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레나, 이번엔 정말 심각해. 전체 노선의 절반이 멈췄어. 절반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력 공급이 30%밖에 안 돼. 우리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슈미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이었거든요. 10년 동안 공들여 만든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승객들이 추위에 떨며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2시간째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자문했어요. 분명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문제는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잘 작동했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특히 난방 시스템이 문제였어요. 추운 겨울에 지하철 내부 온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작정 전력을 쏟아부을 뿐이었죠. 결국 전력 부족으로 하나둘씩 노선이 멈춰가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의 불만도 폭발했죠. 한 승객이 저에게 다가와서 항의했어요. 이게 뭐예요? 독일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말 우리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언론도 연일 비판했어요. 독일 철도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두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밀러 박사가 말했어요. 레나,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 교통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각국의 위기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표했어요. 파리 지하철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운행률이 40%까지 떨어졌어요. 영국 대표도 비슷했어요. 런던 지하철도 에너지 위기로 고전하고 있어요. 모든 유럽 국가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에너지 효율성 부족으로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참석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 소식은 들어보셨나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은 지금도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지연 없이 완벽하게요. 참석자가 말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의외였어요.
네, 서울 지하철은 이번 에너지 위기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고 해요. 참석자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모두들 믿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고 모두 놀랐어요. 정말로 한국만이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한국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들이었어요. 지연율 0.2%, 에너지 효율성 98%, 그리고 승객 만족도 95%였어요. 이런 수치는 유럽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불가능해 보였죠. 동료 프랑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레나, 이 수치들 정말 믿어?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여러 소스에서 확인된 데이터였어요. 아마 통계 조작이겠지. 아시아 국가들이 의뢰 그러잖아. 프랑크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서울 지하철에 관한 영상들을 봤죠. 정말 놀라웠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고 있었어요. 승객들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영상이었어요.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승객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관사가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승객들을 기다리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슈미트가 말했어요. 레나,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유럽 기술의 선두주자인데. 밀러 박사도 동조했어요. 아시아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야. 일시적인 운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한국 지하철 영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늦은 밤 막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독일이라면 막차는 항상 불확실해요. 언제 올지, 정말 올지도 확실하지 않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승객들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플랫폼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시에 지하철이 도착했죠.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그런 신뢰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러웠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상사에게 출장 신청을 했어요. 한국 교통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이라고 했죠. 상사는 의아해했어요. 한국에요?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요?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해요. 저는 설득했어요. 결국 일주일간의 출장이 승인됐어요. 동료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저는 기대됐어요.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설렜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 지하철 자료를 봤어요. 볼 때마다 놀라운 수치들이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보다 20%나 높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분명 비밀이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감탄했어요. 정시 운행은 물론이고 승객 서비스도 훌륭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출퇴근 시간임에도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지하철 환승도 매끄러웠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바로 지하철 탐방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은 강남역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인파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체계적으로 흘러갔어요. 지연도 없고 혼란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상계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길을 정확히 측정해 보기로 했어요. 오전 9시 정각,
상계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시간표상 강남역 도착 시간은 9시 57분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각 역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신정내거리역 9시 12분, 목동역 9시 18분, 여의도역 9시 29분. 모든 게 시간표와 일치했어요. 그리고 강남역에 정확히 9시 57분에 도착했어요. 1초의 오차도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오차 범위를 3분에서 5분으로 잡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 내부 환경이었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한겨울인데도 지하철 안은 적당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에너지 낭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분명 특별한 기술이 있을 거예요. 강남역에서 내려서 역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지하철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역무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사용해요. 모든 열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죠. 인공지능 기반이라고요?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네, 각 열차의 속도와 정차 시간을 최적화해서 지연을 방지해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하고요. 역무원이 설명했어요.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에 연락해 보시면 견학이 가능할 거예요. 역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바로 서울교통공사에 전화했어요. 독일에서 온 교통 전문가라고 소개했죠. 다행히 견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내일 오후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다른 노선들도 타보기로 했어요.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 모두 체험해봤죠. 모든 노선이 마찬가지였어요. 정시 운행은 기본이고 승객 서비스도 훌륭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서로 다른 노선 간의 연결이 정말 매끄러웠거든요. 독일에서는 환승할 때 최소 5분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1분 내에 환승이 가능했어요. 이것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일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관찰해봤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시 운행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죠. 한 승객에게 물어봤어요. 지하철이 늦는 경우는 없나요? 승객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어요. 늦는다고요? 거의 없어요. 설마 늦을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지연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지하철 지연이 일상다반사예요. 승객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정시 운행이 기본값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서울교통공사 방문이 정말 기대됐어요. 드디어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서울교통공사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이 저를 맞아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인공지능 냉각 시스템 개발팀장이에요. 한서윤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팀장이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거든요. 네, 지하철 온도 관리와 에너지 효율성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서윤이 설명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벽면에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지하철 노선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저희 통합 관제 시스템이에요. 모든 열차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한서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백 대의 열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온도 관리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각 열차의 내부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온도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인공지능이 승객 수와 외부 온도를 고려해서 최적의 내부 온도를 유지해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승객 편의를 보장하죠. 한서윤이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함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서윤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준 거였어요. 이건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에요. 열차가 제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는 거죠. 한서윤이 설명했어요. 에너지 회수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어요. 네, 이 시스템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절약할 수 있어요. 한서윤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30%요? 정말 대단한 수치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서윤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젊은 분이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했다니요. 처음에는 질투심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최소 15년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곧 경외감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내셨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한서윤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승객들이 추위에 떨거나 더위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시작됐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술에 대한 철학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대체 뭘 믿고 이런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한서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시라는 건 국민을 지키는 약속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시가 단순한 시간 준수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관점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정시를 기술적 목표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실제 관제실을 견학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이분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아요. 승객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1분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는다니요. 독일에서는 5분 지연도 정상 범위로 봐요. 하지만 여기서는 1분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견학을 마치고 한서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물었어요. 5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한서윤이 답했어요. 끊임없는 개선이라니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독일에서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혹시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은 없나요? 저는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물론이죠. 좋은 기술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서윤이 흔쾌히 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의 개방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은 여전히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었어요. 막차 시간표도 정확히 지켜지고 있었죠. 승객들을 관찰해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지하철에 대한 신뢰는 확고했어요. 한 직장인이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늦지 않아서 감사해요.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시간은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독일에서는 지하철이 늦으면 승객들이 짜증을 내요.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시 운행에 감사해 하고 있었어요. 정시가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호텔방에서 오늘 받은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한서윤이 준 기술 문서들이었어요. 읽으면서 계속 놀랐어요.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된 시스템이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승객 행동 패턴 분석이었어요.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로 승객 수를 예측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수준의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스케줄만 짜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승객 한 명 한 명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으면서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생겼죠. 다음 날 아침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실제 현장을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오늘은 제1통제센터를 보여드릴게요. 한서윤이 흔쾌히 응해줬어요. 제1통제센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홀에 수백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지하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게임 화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중앙에는 메인 컨트롤러가 있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 맡은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한서윤이 설명해줬어요. 이곳에서 서울 전체 지하철을 통합 관리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군사작전 같았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정밀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예측 시스템이었어요. 앞으로 이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해요. 정확도가 95% 이상이에요. 한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95%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 팀장님, 3호선의 미세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얼마나 지연되나요? 한서윤이 물었어요. 30초 정도 예상됩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30초요?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도 문제가 되나요? 네, 저희는 30초 지연도 즉시 조치해요. 다른 노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한서윤이 설명했어요. 정말 완벽주의였어요. 30초까지 관리한다니요. 즉시 조치가 내려졌어요. 해당 열차의 속도를 약간 올리고 다음 역 정차 시간을 단축한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정시 운행이 유지됐어요. 승객들은 지연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였죠.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한서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음가짐이라고요? 네, 승객을 위한다는 진심이 있어야 해요. 기술은 그 다음 문제죠. 한서윤이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독일에서 우리가 놓친 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기술에만 집중했어요. 승객을 위한다는 마음은 부족했죠. 오후에는 지하철 정비소도 견학했어요. 열차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비소에서 만난 기술자가 말했어요. 저희는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해요.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죠. 예방 정비라니 정말 철저했어요. 승객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요. 한 번의 고장도 용납할 수 없어요. 기술자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감동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승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서윤이 저를 기자회견에 데려간 거였어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해외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사도 있었죠. 서울시 교통본부장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서울 지하철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었어요. 정시 운행률 99.8%, 에너지 효율성 전년 대비 10% 향상, 승객 만족도 97%였어요. 이런 수치들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유럽 기자가 질문했어요. 왜 한국만 이런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답하기 전에 한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린 국민이 타는 칸마다 사람을 봤으니까요. 한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회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강렬한 메시지였거든요. 기자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여러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한 일본 기자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 이전은 언제든 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승객을 향한 진심이에요. 한서윤이 답했어요. 그때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독일에서 오신 교통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된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독일 철도 시스템을 설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술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사람을 생각했더군요.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약속이더군요. 저는 감동을 담아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러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어떤 변화를 만들 계획이신가요?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바꿔야겠어요. 승객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말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독일 전문가가 한국 지하철을 극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서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인터뷰였어요. 고마워요. 그 메시지를 보고 뿌듯했어요.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독일 언론에서도 제 인터뷰를 다뤘다는 거였어요. 독일 교통 전문가, 한국 시스템의 감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직접 와서 보세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답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서윤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함께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한서윤이 물었어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다시 와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약속해 주세요. 한국은 언제든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한서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 밤 혼자서 지하철을 타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관점, 승객에 대한 마음,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한서윤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지하철 박물관이었어요. 여기서 서울 지하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한서윤이 설명했어요.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감동이 시작됐어요. 1974년 개통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처음 지하철이 개통됐을 때의 사진들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의 기대에 찬 표정들이 생생했어요. 한서윤이 한 전시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첫 구간이었어요. 50년 전부터 시작된 꿈이었어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꿈이요. 한서윤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50년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이 부족하면 배우고 돈이 부족하면 모으고. 한서윤이 계속 설명했어요. 전시된 기록들을 보니 정말 눈물겨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초기 기관사들의 수기였어요. 승객 한 명이라도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시키겠다는 다짐들이 적혀 있었어요. 5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1989년 2호선 개통, 1985년 3호선과 4호선 개통,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매 구간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절대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았던 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2000년대 들어서의 기록들이었어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승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서윤이 마지막 전시물 앞에서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 누구보다 꾸준히, 조용히, 정확하게. 전시판에 적힌 문구였어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한국 지하철의 정신을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꾸준히. 5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조용히.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해낸 성과. 정확하게. 승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한서윤이 제안했어요. 마지막으로 1호선을 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 시작된 그 노선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50년 전 첫 구간이었죠. 지하철을 타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 노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한서윤이 말했어요. 이 노선을 설계한 분들도 지금의 서울 지하철을 상상했을까요? 아마 상상을 뛰어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답했어요. 정말 그래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그대로예요. 한서윤이 동의했어요. 청량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지하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서윤의 꿈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서울처럼 완벽한 대중교통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어요. 일주일이 정말 짧게 느껴졌어요. 한서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와줬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약속했어요. 독일에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겠다고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한국은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서윤이 격려해줬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그 아래로 완벽하게 운행되는 지하철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했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승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정시 운행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여기는 자세,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까지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독일의 현실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지연되는 공항철도,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들의 모습이요.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몰려왔어요. 모두들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슈미트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아시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독일에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드디어 시범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베를린 지하철 일부 구간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한서윤을 비롯한 한국 전문가들이 독일에 와서 도움을 줬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시범 운영 결과는 놀라웠어요. 해당 구간의 정시 운행률이 80%에서 98%로 향상됐어요. 승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드디어 독일 지하철도 믿을만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독일이 한국 기술을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인터뷰를 했어요. 항상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죠.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승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저는 답했어요. 1년 후, 정말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한국에서 국제교통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독일 대표로 참석하게 됐어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였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서윤이 공항에서 맞아줬어요. 1년 만에 재회였어요. 많이 그리웠어요. 독일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서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덕분에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컨퍼런스에서 저는 독일의 변화 사례를 발표했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으로 얻은 성과들을 공유했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나라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자국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한서윤과 함께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년 전과 같은 구간이었어요. 많은 게 바뀌었네요. 한서윤이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저는 답했어요. 무엇이요? 한서윤이 궁금해했어요. 승객을 향한 진심.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공항에서 한국을 떠날 때 정말 뭉클했어요. 이번에는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은 신뢰를 기술로 만든 나라였어요. 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복잡했지만 그 마음은 단순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제 시간에 집에 가게 하자. 서울 지하철. 그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따라서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요. 언젠가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서울처럼 완벽한 대중교통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한국이 전 세계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정신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약속이었어요.